에이수스 로그 제피러스 G15는 최신 라이젠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RTX 3060을 탑재한 최신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로그 제피러스 시리즈 특유의 독특한 제품 컨셉과 최신 프로세서의 적절한 성능이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에이수스 로그 제피러스 G15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의 경우 기존 로그 제피러스 시리즈의 독특한 디자인이 잘 녹아있는데요. 상판에 도트 매트릭스 디자인을 적용하여 디자인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프리즘 필름을 더해 각도에 따라서 프리즘 광택 느낌이 나서 전반적으로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 노트북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지만 타 제품과 비교하면 과하지 않은 모습으로 무난한 모습입니다. 포트 구성을 살펴보자면 좌측에는 에어벤트, 전원 어댑터, HDMI 2.0 포트, RJ45 인터넷 포트, USB 3.2 젠2를 지원하는 A타입 포트 1개,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 USB 3.2 젠2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 그리고 가장 끝에는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어폰 잭이 측면 가장 밑쪽 끝에 있는데요. 이어폰 등을 꽂고 사용할 때 손이 거슬리지 않는 위치라서 편의성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USB 3.2 젠2를 지원하는 A타입 포트,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에어벤트, 펜시턴 락홀이 있는데요.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특이하게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모델에는 다른 제피러스 모델과 마찬가지로 에르고 리프트 힌지라는 구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상판을 열게 되면 힌지 부분이 살짝 본체를 들어올리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타이핑하기에 적절한 각도를 만들어주고 동시에 하단에 공간을 만들어 쿨링에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상판을 열어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15인치 스크린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디스플레이 스펙은 15인치 사이즈 165Hz QHD 상도의 논글레어 IPS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색 영역은 DCI P3 100%로 상당히 좋은 편이고 밝기는 300니트로 아주 밝은 편은 아니지만 실내에서 문제없이 쓸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가격대 치고는 밝기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패널 자체는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는 165Hz 고주 사율에 팬톤 인증도 받았고 돌비 비전까지 지원해서 게임 노트북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품질의 디스플레이입니다. 키보드의 경우 4개의 핫키가 포함된 풀사이즈 10키스 배열의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15인치 게이밍 노트북에는 풀배열의 키보드가 일반적인데 독특하게도 10키스 배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깔끔한 배열을 선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였습니다. 타건감이 있어서도 약 1.7mm의 키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어서 꽤 만족스러운 타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LED 백라이트도 있어서 다양한 라이팅 효과를 구현할 수 있고 상단의 4개의 핫키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매핑도 가능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외에 180도로 펼쳐지는 180도 힌지를 탑재하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제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리뷰한 제품의 스펙을 살펴보자면 우선 CPU는 AMD 최신 고성능 노트북 프로세서인 라이젠 6800HS 8코어 16스레드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의 RTX 3060 GDDR6 6GB의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으며 TGP는 120W로 비교적 높은 TGP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램의 경우 4800MHz의 DDR5 규격의 16GB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장 장치의 경우 기본적으로 PCI 4.0 기반의 NVMe 512GB SSD가 탑재되어 있으며 추가 슬롯을 제공하여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램은 리뷰한 모델은 16GB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8GB 온보드 메모리와 1개의 추가 슬롯을 제공하여 최대 40G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최신 게이밍 노트북답게 최신 규격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성능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벤치마크를 구동해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시네벤치 릴리즈 23을 구동해봤습니다. 멀티코어는 13000점대, 싱글코어는 1400점대가 나왔는데요. 인텔 12세대 i7과 멀티코어 점수는 비슷한 편이고 싱글코어는 살짝 낮은 정도의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벤치마크는 파이어스트라이크와 타임스파이를 구동해봤습니다. 먼저 타임스파이와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점수인데요. 각각 8326점, 3966점이 나왔고 파이어스트라이크와 파이어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은 21304점, 5074점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120W급 RTX 3060을 탑재해 게이밍 노트북다운 괜찮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게임 벤치마크도 세 종류 구동을 해봤습니다. 우선 GTA5의 경우 다양한 조건으로 벤치마크를 구동해봤는데요. FHD 중간 옵션 기준 평균 90프레임대, 최대 프레임 131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약 5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상도와 옵션을 최대로 올린 QHD 최고 높음 옵션은 평균 51프레임, 최대 75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2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은 포르자 호라이즌 5를 구동해봤는데요. 포르자의 경우 테스트한 버전에서 QHD 해상도 최고 높은 옵션으로만 벤치마크 옵션이 고정되는 버그가 있어서 QHD 최고 옵션 기준으로만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QHD 가장 높은 옵션으로 구동 시 약 57프레임 정도를 보여줬는데요. FHD로 해상도를 낮추고 몇 가지 옵션 타협을 하면 100프레임 이상도 충분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인게임과 벤치마크 테스트 체감이 비슷한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풀 HD 보통 옵션은 평균 92프레임, 풀 HD 최고 옵션은 87프레임 정도를 보여주었고 QHD 보통 옵션 73프레임, QHD 최고 옵션은 67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게이밍 테스트는 크게 저사양, 중저사양, 그리고 고사양으로 나뉘어 진행을 하였는데요. 우선 저사양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QHD 해상도 최고 옵션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약 200프레임을 넘는 수치를 무난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최대 해상도, 최대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도 디스플레이 최대 주사율인 165Hz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신의 경우 롤보다는 조금 더 사양을 요구하는 편인데요. QHD 해상도 최고 높은 옵션을 기준으로 게임이 지원하는 최대 프레임인 60프레임 무난하게 방어해 주었습니다. 각종 효과를 최대 옵션으로 설정해도 프레임 하락이나 끊김이 전혀 없어서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꽤나 사양을 타는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도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3 울트라 옵션이라고 불리는 국민 옵션을 기준으로 QHD와 FHD 각각 두 가지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레임 테스트는 에란겔 맵의 늪지대 지역에서 진행하였는데요. FHD 국민 옵션 기준으로는 평균 90프레임대, 하위 1% 프레임은 60프레임대가 나왔고 QHD 국민 옵션으로는 평균 70프레임대, 하위 1% 프레임은 30프레임대가 나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평균 프레임을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는 경우도 있어서 FHD 기준으로는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배그 같은 고사양 게임은 165Hz의 디스플레이를 모두 활용하기에는 옵션 타협이 필요해 보였고 일반적인 중저사양 게임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열 측정과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3D 그래픽 벤치마크 풀 로드 시 외부 발열을 측정해봤는데요. 확실히 쿨링팬이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프로세서와 에어벤트가 위치한 곳 위주로 발열이 측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손이 닿는 부분은 발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전혀 거슬리지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성능 대비 발열 정도가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 내부를 보면 히트싱크 구성이 꽤 알차게 되어 있었고 서멀도 일반 서멀이 아닌 리퀴드 메탈 서멀을 사용한 덕분에 열 전도가 더 잘 되는 듯합니다. 배터리도 90W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만큼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FHD 유튜브 스트리밍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한 결과 약 4시간 53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15인치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꽤 괜찮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었고 사일런트 모드 설정 시 더 나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줄 듯합니다. 배터리 충전 또한 최대 100W USB PD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해서 휴대하면서 가벼운 작업을 할 때 C타입 충전기로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2022 로그 제피러스 G15 게이밍 노트북은 전반적으로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쿨링 성능이 아주 뛰어난 편이라서 최적의 게이밍 환경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최대 쿨링 시 팬 소음도 대략 57dB 정도로 어느정도 사용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펙도 300니트의 준수한 밝기에 좋은 화질의 165Hz 디스플레이로 화려한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에이수스 로그 제피러스 G15 GA503RM 모델의 가격은 2022년 7월 다나와 최저가 기준 약 180만원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스펙의 게이밍 노트북들 대비 가격이나 디스플레이 스펙, 쿨링 성능 등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2022년형 에이수스 로그 제피러스 G15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